네, 이번 영상은 두산중공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작년에도 많이 수익을 좀 가져다 주면서 최근에는 조금 악재가 있었지만 그것을 좀 해소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유상증자 이제 추가 상장 이후로도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으로 또 부각이 되고, 최근에 뭐 테스나 인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운영자금 상환 완료 소식들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다행히 회복을 했지만 이게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조금 많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악재, 단기간에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은 방어는 잘 했지만 이 박스권 라인대를 과연 계속해서 유지를 해줄지도 많이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더러, 새로운 사람들도 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 또한 많이 궁금한데, 한번 같이 어떻게 차트를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수급들도 보면서 차트 흐름들, 원자력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도 단기간에 봤을 때, 그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고점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뭐 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뭐 지금 LG 엔솔이 많이 빠진 만큼 뭐 이렇게 중공업 쪽이나 뭐 다른 이제 건설 쪽이나 뭐 반도체 쪽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이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가 3천을 유지를 하며 4천까지도 바라보는 이번 정권을 기대해 보자면 충분히 신고가도 노려볼 수 있고, 지금 계속해서 EU에서도 원전 관련돼서 좋게 언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친환경, 뭐 에너지 관련해서 분명히 원전 관련된 게 좋은, 긍정적으로 조금 작용이 된다면은 충분히 좋을 수 있겠고, 그 관련된 업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관련된 조금 조언이나 얘기를 좀 나눠주셨으면은 저도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저희가 개인 투자자지만 뭐 차트와 이런 흐름들은 해석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직장에 계신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두산중공업 흐름은 최근에 봤을 때 다른 원전주들은 강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두산중공업은 기관의 매도를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 방어, 외국인의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로 인한 찍어 누르는 매도세들로 조금 많이 힘은 아직까지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금융투자 연기금이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매도가 나온다는 것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정권이 완벽하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기까지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락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약간 하락의 잠깐의 조정 기간대가 또 나와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완벽한 상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급이 잡혀야 되잖아요. 일단은 이 캔들 10월 22일 캔들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조금 강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캔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보자면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꾸준하게 매수를 잡고 주가의 상승폭을 뚫어주는 역할은 외국인이 공매도를 풀어가면서 조금 상승폭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자면, 기관과 보험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일단 지금 단기간에는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박스권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10월 25일 당시, 이때 당시에 강하게 자금이 들어왔던 이 시점이 지지가 되거나 돌파를 했을 때 외국인 기관, 금투, 아까 말했던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게 빨간색으로 붉게 물든다면은 좋은 상승폭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애매한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세가 떨어졌을 때 기술적인 반등 기법을 조금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동평균선의 매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매매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고, 여기서 매수를 잡게 되면은 언젠간 또 오를 수 있고 언젠간 또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대에서 한 템포 조금 쉬어서 다음날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감이 많이 강하잖아요.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조금 더 한 템포를 더 늦추자. 시장에 오늘 미국 증시를 좀 체크를 해서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가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격을 완벽하게 돌파했을 때 눈에 보이는 타점이 나올 때 그때부터 사도 늦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좀 갖고 여유 있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이번 기회가 좋은 상승폭으로 이어지기를 저도 희망을 하겠습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것은 기간이라는 게 조금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많이 줘야 됩니다. 지금 봤을 때 유상증자라는 얘기 때문에 조금 다소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 기간 솔직히 3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금방 갑니다. 이번 새해 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3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5월달, 6월달 또는 이번 여름에 지금 원자력 주식들이 조금은 조정을 주면서 다른 새로운 섹터들이 좀 나오고 메타버스가 다시 상승이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메타버스가 좀 줄어들고 주눅이 들면은 원전 관련된 언급이 전 세계적으로 나와주면서 전쟁에 조금 안정화돼야지 그런 세계적인 이슈들이 나와주겠죠, 뉴스가. 왜냐면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타 뉴스들, 분명히 보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런 아쉬움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또 많이 조정이 되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현금화를 많이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좋아하고 고점에 돌파할 때는 모든 것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이 주식이 떨어졌던 것처럼 국내 주식은 공매도를 통해서 많이 불안감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해소들이 잘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투산중공업이 아닌, 저는 없지만요, 투산중공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의 좋은 상승이 있기를 2022년도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자리에서 버티고 아무 생각 없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칙을 준수를 하면서 내 원칙에 맞을 때는 좀 과감하게, 아닐 때는 칼같이 좀 잘라내는 그런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더 좋은 종목이 있거나 두산중공업의 앞으로의 방향들, 좋은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죠. 그럴 때는 좋은 뉴스로서 인사를 뵙도록 하겠고,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은 그만큼 조심을 하자,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식의 영상을 담아보면서 주의점들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주의사항들은 기관 투자자나 금융 투자자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매도를 했을 때는 한 달, 짧게는 한 달, 조금은 길게는 3달 정도의 앞날을 보고 미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은 선취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한두 달을 미리 보니까 지금의 두산중공업은 단기 파동, 단기 그 악재들의 해소로서 상승이 있었다. 약간 그렇게 보시고 지금에 있는 가진 재료를 가지고 나중에 향후에 충분히 수익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지금의 중요한 캔들의 선들을 미리 그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